소설의 이론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개념과 특징, 3요소, 구성, 인물, 갈등, 시점, 배경,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개념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론을 많이 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부분은 다시 떠올려 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메모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에 대한 건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한번 이론을 익혀두면 그 다음에는 작품 속에서 그 특징들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익혀두면 되고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설이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다. 그래서 허구성이 가장 큰 특성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설의 특성 첫 번째 허구성.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물론 100%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이야기 안에 일부라도 꾸민다는 이야기고요. 개연성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실성.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서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문성은 시는 짧게 운문이지만 소설은 줄글 형태로 길게 적었다고 산문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방성은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술성. 소설도 문학 작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문학은 또 예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 또는 감동, 아름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설의 3요소와 구성의 3요소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입니다. 주제는 글쓴이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주제이고, 구성은 짜임새, 그리고 문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 표현 방식, 문체, 글투입니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요. 인물은 작가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사건은 등장인물이 겪거나 벌이는 일을 말합니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인 상황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설의 구성 확인합니다.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을 일반적으로 취한다고 하였는데요. 발단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정도 제시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초반부를 이야기하고, 전개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요. 위기에서는 갈등이 심화 고조되고, 절정은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고, 최고조 달하면서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의 종류 살펴봅니다. 중심 사건의 가지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나눌 수 있는데요. 단일 구성은 중심 사건이 하나인 구성. 그래서 단편 소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단일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2 이상인 구성 방식. 그래서 되게 중편 정도 이상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소설 같은 경우는 중심 사건이 2 이상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같은 경우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엮어지거나 또는 하나의 제목 안에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섞어 넣을 때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액자식 구성 방식은 이제 앞으로 많이 볼 텐데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는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속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 액자식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면적 구성은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인데 흔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체적 구성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이나 시간의 역전이 들어갈 때 입체적 구성, 현대 소설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 방식을 순행과 역행, 역순행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순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갈 때 순행이라고 하고, 역행은 거꾸로 현재에서 과거로만 올라가는 방식이면 역행인데, 역순행은 시간 순서가 혼합돼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온다거나 이런 방식인데요. 우리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같은 경우에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작가가 창조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인물의 유형도 중요도에 따라 중심인물과 주변인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인물은 중심인물, 그렇지 않은 사람 주변인물이라고 하고,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은 주인공,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대립된 인물. 예를 들자면 흥부전 같은 경우에 흥부놀부는 중요도에 따라서 흥부놀부는 모두 중심인물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주인공인 흥부는 주동인물이란 말 쓰고, 흥부와 대립되는 인물인 놀부를 반동인물이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인물을 나눌 때 성격 변화와 또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격 변화가 없으면 평면적 인물, 고전 작품에 흔히 드러나는 인물, 악한 사람 계속 악하고 선한 사람 계속 선하고, 입체적 인물은 사건,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사람. 현대의 작품은,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입체적 인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왜 어느 순간 화가 폭발해가지고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할 때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특정 계층을 대표하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 그 집단 속에 있더라도 그 개인만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 인물, 그러면 교사하면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바로 전형적 인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꼼꼼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 윤리적인 걸 강조한다거나, 개성적 인물은 선생님이 어떤 예를 지난번에 많이 들었는가 하면 안 좋은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이면 흔히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집단 속에서도 선하고 약간 인간성 있는 사람을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성적 인물. 교사를 흔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또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인물로 그린다면 또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 살펴볼게요. 직접 작가가 영희는 착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직접 제시고, 간접 제시는 그 인물의 대화나 행동이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짐작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영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이런 행동만 제시를 한다면 독자가 그 행동을 보고 어머 쟤는 참 착한 애인가 봐 라고 추측하게 한다면 그것은 간접 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속의 갈등도 살펴볼게요. 인물이 사건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역할을 갈등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을 전개하고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도 하고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갈등의 종류 살펴볼게요. 내적 갈등은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한다면 그것이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등장인물과 인물, 그래서 작품 속에서 우리 문기와 수만이가 갈등을 겪는다면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다 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회와도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적서차별이라거나 홍길동전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의 모습, 외적 갈등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란 말도 쓰고 비슷한 말로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그래서 사람과 사람, 문기와 수만이가 갈등을 빚는다면 인물 대 인물,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 또는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은 홍길동이 조선시대의 그 봉건주의나 적소차별로 인해서 받는 갈등이 있다면 개인과 사회라는 말 쓸 수 있고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은 작품 같은 경우에 역마에서 성기가 자기가 타고난 역마살 때문에 겪는 갈등이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타고난 운명대로 살겠다고 엿장수가 되어서 떠나는데 운명에 순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명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그 파도치는 바다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갈등을 겪는 게 있다면 그런 경우는 개인 대 자연의 갈등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 갈등도 있고 또 외적 갈등은 이렇게 흔히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점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니까 조금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간략하게 하고 지금 넘어가는데,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달하느냐에 따른 서술자의 위치인데, 종류는 크게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이란 말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그냥 작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나면 1인칭 시점이고요.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내가 드러나지만 주인공이 따로 있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동백꽃 같은 경우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럴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는 6살 난 오키입니다. 그래서 오키가 드러나지만 주인공은 우리 엄마하고 사랑손님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는 말 씁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나지 않아요. 소년과 소녀 이렇게 등장하고, 서술자가 주로 그 인물의 행동 또는 말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 인물의 내면까지는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점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나기는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물론 약간 시점이 이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서술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하늘은 말 것만 같은 경우에 문기의 마음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배경의 종류 살펴봅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은 1930년대 어느 도시라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의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자연적 배경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배경은 인물을 둘러싼 사회 현실, 시대 상황 이 이제 부각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 배경은 인물의 심리적 상황이나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중시하는 소설에서 흔히 심리적 배경이
드러나고요. 상황적 배경은 인물이 처한 처지나 상황, 배경 자체가 어떤 상징적이거나 암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주제 형상화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경 그러면 자연적 배경인 시간,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회적, 심리적, 상황적 배경은 이제 소설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부각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있을 때 이제 거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의 배경 이어가면 소설의 배경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사실성과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배경이 좀 막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약간 사실성이 조금 현대소설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소설은 배경을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게 되고 시간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사실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이제 주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배경이 인물의 심리나 미래를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설의 표현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설 이론 복습하는 거 정리할게요. 서술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때 서술이라는 표현 쓰고요. 묘사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독자들이 스스로 인물이나 배경 또는 사건에 관한 인상이나 이해를 하도록 어떤 장면을 그려내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의 모습, 만약에 얼굴은 삼각형이고 코는 오똑하고 눈썹은 검은색으로 짙고 눈은 아주 가늘고 입술은 앵두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외형 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을 묘사라고 하고 대화는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심리를 표출할 때 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